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주나탄 하이트 박사님의 불안 세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소셜미디어가 10대의 정신건강 쇠퇴와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의 대대적인 재편이 인간의 뇌 배선 방식과 발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날카롭게 분석하여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0대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SNS 규제 논쟁을 이끌면서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하이드 교수님은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특히 긍정심리학 분야의 선구적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심리학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2012년 포린 폴리시에서 글로벌 1대 사상가, 2019년 프로스펙트에서 세계 50대 사상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985년에 예일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1992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부터 16년 동안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4번의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1부 밀려오는 해일, 2부 배경이야기, 놀이 기반 아동기의 쇠퇴, 3부 아동기 대재편,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부상, 4부 더 건강한 아동기를 위한 집단 행동, 외진 말로는 아이들을 지구로 되돌려 보내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나 교육자 등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조나탄 하이드 박사님의 저서 불안 세대는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급격히 붕괴된 현상에 대해서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증거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파헤치는 가히 아동기 재배열의 시대를 진단한 학술적인 보고서입니다. 조나단 하이드 박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이 이전 세대가 겪었던 단순한 세대 갈등이나 기술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스마트폰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에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 및 북유럽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증, 자해 및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자살 케이스 증가에 대한 시사점을 느꼈다는 법의학자의 언급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어른들이 청소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도덕적 공황이 아닙니다. 2011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2012년 갑자기 스위치를 켠 것처럼 악화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 시기와 정확히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표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전제는 인간의 뇌 발달에 필수적인 느린 아동기, 5세에서 사춘기 이전 약 12에서 13세가 디지털 기기에 의해 박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힘이 세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유리했는데, 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곧 문화 습득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습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는 바로 자유놀이입니다. 자유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들 사회라는 작은 사회에 입문하여 사회화하고 룰을 배우고 갈등을 조율하며 때로는 싸우고 따돌림을 경험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학습과 문화 습득을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안티프레질인데요. 보통의 물건은 충격을 받으면 약해지지만 나무나 면역력처럼 도전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 역시 안티프레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다투고 실망하는 신체적, 사회적 도전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도래와 함께 부모의 과보호 때문에 아이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신체적 엔트리 경험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놀이는 모험과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재미를 느끼는데 위험을 없앤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매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4가지 치명적인 박탈 현상이 진행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1. 사회적 박탈. 친구와의 대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영화를 보고 농구를 하고 표정을 보면서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실질적 상호작용이 차단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성인에게는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대면 없는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사회 진입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2번째는 수면 박탈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잠을 방해하는 것이 공부 외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의해 잠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3번째, 주의 분산.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5분에서 1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4번째, 중독.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도박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에 쉽게 노출됩니다. 중독은 해야 할 일, 공부, 가족과의 대화나 하고 싶은 일, 운동 등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나단 하이드 박사는 특히 소셜미디어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훨씬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여자아이들은 시각적 사회 비교와 완벽주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필터와 보정을 거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이미지에 노출시킵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과 완벽한 이미지를 비교하게 만들고 자신이 피라미드의 중간이 아닌 하위권에 있다고 느끼게 하여 불안감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여자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부과한 높은 기대에 맞추려는 사회적 완벽주의에 더 민감합니다. 둘째, 여자아이들의 공격성은 관계적입니다. 남자아이들의 공격성이 주로 신체적인 다툼이라면 여자아이들은 관계를 끊어놓거나 음해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소셜미디어는 사춘기 여자아이들의 주머니 속에 왕따와 뒷담화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넣어준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중학생 남자아이에게 칼을 준 것과 같다고 비유됩니다. 셋째, 여자아이들은 불안이나 슬픔 같은 감정과 장애를 더 쉽게 공유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병적인 감정의 전이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반면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진입의 실패입니다. 관계 초입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남학생들은 데이트 신청이나 친구 무리에 끼는 것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온라인 세계로 도피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불안전하고 불안하며 비합리적인 불확실성에 대면할 필요 없이 게임, 학습, 섹스 등을 그럴듯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명료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 교육, 고용, 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 같은 현상이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한 명의 부모나
개인이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남들이 스마트폰을 사줄 때 혼자 버티기는 집단 행동의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조나단 하이스 박사가 제안하는 사회적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은 최소 14세,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늦춰야 합니다. 통화나 문자만 가능한 폴더폰이나 라이트폰은 괜찮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기반 소셜미디어는 최소 16세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그룹이나 학교가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자는 명확한 규범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가 휴대폰을 교실 반입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다시 자유놀이와 독립성을 돌려줘야 합니다. 7, 8세는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의 나이이며 이때부터는 어른의 감시 없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고 다투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른이 지도하는 가짜 경험은 창의성을 죽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높은 학구열과 과보호 문화, 학원 등으로 잠까지 줄이는 문화가 이미 심각한 아동기 박탈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디지털이 더 씌워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자는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인간다운 아동기를 돌려주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집단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의대를 가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늘 불행하고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가꾸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책 불안 세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수백 개의 연구 결과가 담긴 이 책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손자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청소년 본인에게도 깊은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집단적인 고민과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동감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첫째 아이에게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마지막 학년에만 스마트폰을 사주고 그 전까지는 폴더폰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무척 아이가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둘째는 중학교 중반쯤에 스마트폰을 결국 사주게 되었었는데요. 아이들과 실랑이를 했던 것들과 또 되도록이면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고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꼭 친구에게만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조심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등 혹은 음란물 내지는 왕따 등으로 소셜미디어 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웃의, 내 친구의 아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문제를 알고 접근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맨 처음에 서문에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쥐어주는 것은 마치 화성에 아이들끼리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가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의 시간과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부모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맡겨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그런 놀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통제를 하고, 또 오히려 아이들을 챙겨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따지고 통제를 해줘야 하는 영역, 특히 소셜미디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방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도 참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저희가 정말 주의하고 변화시켜야 할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로 나누고 귀 기울여 듣고 아이의 마음을 챙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